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은 피부에 주름을 지게 하지만 열정이 식어버리면 삶에 주름이 진다고 합니다. 항상 열정이 넘치는 남자 한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만성 B형 간염을 우리가 치료할 때 만나게 되는 것인데요. 약제에 대해서 이제 효과가 없는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약제에 두 가지 이상의 내성을 갖게 되면은 치료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두 가지 이상이라 해서 다약제 내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환자 어떻게 치료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형 간염의 치료 목표는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해서 질환의 진행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염이 간경변 그리고 비대상성 간경변 간암으로의 진행을 막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간 이식을 한다거나 간 질환 때문에 사망에 이른다거나 이러한 것을 줄임으로써 생존율을 높이는 것이 B형 간염 치료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B형 간염 치료의 목표에 이제 도달하기가 쉬워졌는데요. 바로 좋은 약제 때문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많은 간 학회에서는 총 B형 간염을 치료할 때, 그러니까 초치료 약제로서 B형 간염을 치료할 때 파라쿠르드, 비리어드,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2017년에 국내에서 선을 보인 베물리디, 이 세 가지가 초치료 약제로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약제를 사용할 때는 말씀드린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으면서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증식을 완전히 억제함으로써 질환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B형 간염 치료 약물은 크게 뉴클레오사이드 유사체하고 뉴클레오타이드 유사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고요. 이 한쪽에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게 되면은 다른 계열의 약물을 이렇게 섞어서 치료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뉴클레오사이드 계열의 약물로는 바라쿠르드가 있고 대표적인 뉴클레오타이드 계열의 약물로는 비리어드가 있고 이번에 새로 나온 베물리드가 대표적인 뉴클레오타이드 계열의 약물입니다. 약물은 강해야 되죠. 효과가 좋고 그리고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 생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에 있어서 선택을 할 때 뉴클레오사이드 계열 약물에서는 바라쿠르드를 선택하게 되고 뉴클레오타이드 계열의 약물에서는 비리어드를 또는 베물리드를 선택하게 됩니다. 상품명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분명은 바라쿠르드는 엔테가비어, 비리어드는 상품명으로 성분명으로는 테노포비어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물리디도 성분명은 테노포비어입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리고자 하는 임상은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칙은 뉴클레오사이드 계열 약물에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면 뉴클레오타이드 약물을 병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라쿠르드 약제에 대한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 이전처럼 바라쿠르드하고 비리어드를 병합해서 즉 뉴클레오사이드 계열 약물하고 뉴클레오타이드 계열의 약물을 병합해서 치료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비리어드 단독만 사용해도 될 것인가에 대한 두 개의 비교 임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이루어졌고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라쿠르드 내성이 있는 환자를 한 구는 바라쿠르드 플러스 비리어드, 한 구는 비리어드만 사용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라쿠르드는 뉴클레오사이드 계열 약물이기 때문에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 생기면 기존에 하던 것처럼 뉴클레오타이드 계열의 약물인
비리어드를 이렇게 병합해서 치료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비리어드 단독만 이렇게 사용한 경우를 비교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 TDF는 비리어드를 이야기하고 TDF 더하기 ETV, 엔테카비어 이것은 바라쿠르드하고 비리어드를 함께 쓴 군입니다. 바라쿠르드는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바라쿠르드 임상을 보게 되면 5년, 6년 치료했었을 때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는요 1.2%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누적 발생률이요. 그래서 거의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 생기지 않는데요. 그래도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약인 제픽스를 사용했던 경우에 있어서는 바라쿠르드에 대한 내성이 아주 쉽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픽스를 사용하다가 제픽스에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면 그때는 제픽스하고 헵세라를 같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한쪽은 뉴클레오사이드 계열의 약물이고 한쪽은 뉴클레오타이드 계열의 약물을 이렇게 합쳐서 사용하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용할 때 이미 제픽스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바라쿠르드에 대한 내성이 잘 생기게 되었을 때 이런 환자를 바라쿠르드 더하기 비리어드로 치료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비리어드 단독으로 치료할 것인가 그에 대한 임상인 것입니다.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것은 B형 간염 치료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액 내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해서 검출되지 않는 완전 바이러스 반응에 잘 얼마나 도달하는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 1년째 두 가지를 비교하였습니다. 즉 바라쿠르드하고 비리어드를 병합한 것하고 비리어드를 단독만 사용했을 때 우리 생각 같아서는 병합 치료한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지만 실제 임상 결과를 보니까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두 군 간에 B형 간염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두 가지 약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약제에 대한 부작용을 더 피할 수가 있을 것이고 약간면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단일 제제로 치료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연구 1년 동안에 새로운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헵세라라고 하는 이 항바이러스에 대해서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긴 경우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헵세라를 1차약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제픽스를 사용하다가 제픽스에 내성이 생긴 경우에 있어서 제픽스 플러스 헵세라를 사용하였었는데요. 이때 헵세라까지 내성이 생긴 경우입니다. 즉 제픽스하고 헵세라 두 가지 약 모두 다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다제내성 바이러스가 생긴 경우이죠. 이런 경우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뉴클레오사이드 계열의 약물에 내성이 생기면 뉴클레오타이드 계열의 약물을 병합을 합니다. 즉 제픽스에 내성이 생기면 제픽스 플러스 헵세라 또는 제픽스 플러스 비리어드 이렇게 처방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헵세라에 대해서 내성이 생긴 환자 강한 약제인 바라쿠르드하고 비리어드를 병합해서 치료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비리어드 단독으로 치료할 것인가를 본 것입니다. 조금 전에 바라쿠르드 내성이 있는 환자들을 바라쿠르드와 비리어드를 병합을 할 것이냐 비리어드 단독으로 쓸 것이냐고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바라쿠르드하고 비리어드를 병합해서 치료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비리어드 단독으로 쓸 것이냐를 비교한 임상 연구인데요. 생각 같아서는 두 개의 강한 항바이러스를 사용하는 것이 바이러스 억제 능력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실제 결과를 보니까 양군 간에 차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을 나누었습니다. 비리어드군 50명, 그 다음에 비리어드하고 바라쿠르드를 사용한 52명 두 군을 나누어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헵세라에 내성이 생기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제픽스를 사용하다가 제픽스하고 헵세라를 이렇게 병합 치료하다 보니까
햅세라에 대한 내성이 생긴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뉴클레오사이드하고 타이드 계열 약물에 다 같이 내성을 가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바라쿠르드하고 비리어드를 병합한 것하고 비리어드 단독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았더니 1년 후에 두 군 간의 비형 간염 바이러스 억제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를 1년 더 연장해서 96주 해보았는데 역시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햅세라 내성이 생긴 환자에 있어서 성분명 아데포비어에 대해서 내성이 생긴 환자에 있어서 바라쿠르드 플러스 비리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단일 약제인 비리어드만 사용해도 똑같은 효과를 얻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96주 연구 기간 동안에 새로운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즉 테노포비아에 대한 내성 바이러스는 생기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연구는 바라쿠르드에 대한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 바라쿠르드 플러스 비리어드하고 비리어드 단독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다라는 걸 보여드렸고, 햅세라 내성이 생겼을 때 바라쿠르드 플러스 비리어드하고 비리어드 비교했었을 때 역시 차이가 없다라는 걸 보여서 바라쿠르드 플러스 비리어드로 사용하고 있는 환자들은 그냥 비리어드 단독으로 사용하여도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효과 면에서 즉 비형 간염 바이러스 DNA 증식을 억제하는 면에 있어서 양군 간의 차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약제를 사용하다가 비리어드 단독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는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면 비리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비리어드는 임신 중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은 비리어드를 1차약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혹시 비리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가임기 여성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임신을 대비해서 비리어드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는 항바이러스를 사용할 때가 아니라 하더라도 임신 28주에 바이러스 양이 10의 7승 카피 이상이면 수직 감염 예방을 위해서 그때 비리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약제 내성, 뉴클레오사이드 계열과 뉴클레오타이드 계열 두 가지 약제에 다 내성을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 단일 제제를 사용하는 것이 괜찮은데요. 예를 들어서 제픽스 플러스 햅세라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제픽스 플러스 비리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바라쿠르드 1mg과 비리어드를 사용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비리어드 단독으로 사용해도 똑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약제를 여러 가지를 사용하다 보면 약과 약 간의 그 상호작용도 생각해야 되고, 장기간 오랫동안 비형 간염 치료제는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약제의 안전성을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안전한 약제인 비리어드로 바꾸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비리어드는 10년 임상을 통해서 효과와 안전성을 증명받은 약물입니다. 비리어드는 임신 시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리어드는 대개 임신 28주부터서 수직 감염 예방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유 시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비리어드와 똑같은 그 베물리디라는 약은 똑같은 테노포비아 성분입니다. 염이 다릅니다. 그래서 베물리디도 비리어드하고 같은 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리어드는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면 비리어드로 바꿀 수도 있지만, 다약제 내성으로 약을 여러 가지 쓰고 있는 분들, 특히 제픽스하고 햅세라를 쓰거나 제픽스하고 비리어드를 쓰거나 또는 바라쿠르드하고 비리어드를 쓰고 있는 이런 환자에 있어서 단일 제제인 그냥 비리어드로 써도 효과 면에 있어서 또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약제 내성이라 하더라도 비리어드 단독으로 써도 괜찮습니다. 항바이러스의 결합인
바라크루드 1mg하고 비리어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비리어드 단독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리어드와 같은 약인 테노프비올 성분약인 패밀리디로도 바꾸어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약제 내성에 대한 치료를 다루었는데요. 강의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초치료를 바라크루드 비리어드로 시작한 사람에서는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다약제 내성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다약제 내성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비리어드 단독으로 또는 패밀리디 단독으로 이렇게 바꾸면 가능합니다. 제가 만성 B형 간염에 대한 내용을 유튜브에 많은 동영상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B형 간염은 평생 가져와야 할 병일 수 있으므로 마취나 혈압이나 당뇨처럼 그래서 B형 간염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B형 간염에 대한 지식의 폭을 넓혀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